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네이버 이제 파트너 기관에 총괄을 하고 계시는 저희 김정필 부장님께서 개회식 인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정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강을 할 때 제가 좀 잠깐 찾아뵙고 아마 인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또 6개월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잘 견디시고 수료까지 또 오늘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좀 꼭 어떤 이 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원하시는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런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이 되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진행하시면서 뭐 그 강사님이나 같은 이제 팀원들끼리 많이 좀 같이 좀 동동락 하시면서 힘든 시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서로서로 좀 많이 위로가 되고 해서 좀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진행하시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조금 뭐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뭐 또 필요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뷰트캠프나 매직학과 같은 이제 기관 저희 교육 파트너 통해서 저희한테 좀 편하게 뭐 의견이나 뭐 이런 지원 필요하신 부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서 많이 준비하시고 힘든 시간을 좀 견뎌 오셨으니까 프로젝트 발표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것들 좀 잘 발표하시고 후회 없이 좀 오늘 하루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 수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3기 학생들이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행사 식수는 많이 좀 생략을 하고 한 3시간가량 저희 이제 4개 조가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조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오기 몇몇 분이 참관을 이제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배분들한테 이제 먼저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발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 리틀 라인 1조 나오셔서 발표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발표는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금 이제 외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떠있어? 소심장 뜨는 거 보이잖아요. 와. 미치겠다. 됐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과정 3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리틀라인의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발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및 팀 소개, 프로젝트 작업 일정과 관리, 프로젝트 분석, 화면 및 테이블 설계, 주요 화면, 프로젝트 시연, 사용 기술, 팀원 소개, 회고록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 리틀라인은 리얼트리 위드 나인의 중립말로 진정한 나를 찾고자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나고 싶은 9명의 팀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팀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여행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마실가실은
국내를 겨냥한 여행 사이트로 대한민국의 정강가는 마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자라는 단어를 합하여 프로젝트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길이 막힘에 따라 국내 여행지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그만큼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여행객들의 일정과 이야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내 여행지의 매력을 더욱더 알리고자 여행 공감 스토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 소개입니다. 프로젝트의 공식 일정은 6월 7일부터 3주간의 짧은 기간이라 판단하여 한 주 앞당겨서 프로젝트를 선행하였습니다. 6월 첫째 주엔 주제 선정 및 화면 분석, 테이블 초기 설계, 프론트 화면 개발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인 프론트 화면 개발과 프론트 화면에 대한 기능 구현, ERD 기반의 DTO 생성과 CRUD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는 백엔드 개발과 배포를 위한 서버 환경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협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은 정보 이슈 관리를 위한 지라, 소스 관리를 위한 소스트리, 그 다음에 깃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라의 경우 각 업무 분담과 분담된 업무에 대한 진척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개발에 필요한 참고 자료와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등 정리를 공유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관리 툴로는 소스트리와 깃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1일 1회 깃허브 머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브랜치 상황과 머지 과정을 소스트리를 활용하여 화면에 파악할 수 있게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깃허브 커밋 시 작업 메시지의 유형별 표준화하여 머지 시 브랜치의 각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분석과 화면 및 테이블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분석은 현재 앱으로 운영 중인 여행 어플인 트리플과 마이로를 참고하여 화면 분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구글 스프레드를 활용하여 화면에 대한 분석을 취합하였습니다.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피그마를 통해 35개의 화면을 도출하였으며 화면의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 폰트와 컬러를 선정하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설계된 화면에 맞춰 19개의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4개의 사용자 테이블, 9개의 여행 스토리 테이블, 6개의 여행 일정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된 주요 화면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드린 후 구현된 화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 화면입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행 일정 화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행 일정 상세 화면입니다. 다음은 여행 이야기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프로젝트 시연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멈춰줄 거야? 저거요? 노력해볼게요.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 이상해요. 뭐지? 됐어. 이거 화면이 깨져요. 사질 안 줘. 이렇게 하면 하나요? 하십시오. 네. 저희가 녹화해온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에서는 아까 위에서 최신 국내 여행 코스 추천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아래에서는 각종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이콘 메뉴, 그리고 저희 사이트의 가장 핵심 기능인 일정과 이야기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희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 베스트 6까지를 순위를 매겨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을 호버하면 어떤 지역인지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유저들이 직접 작성한 여행 이야기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해볼 건데요. 가입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성공하여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JWT 토큰을 받아와서 유저 아이디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로그인을 하자마자 오른쪽에 배너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해당 유저의 다가오는 일정 중 가장 가까운 것 2개를 뽑아서 공적으로 디데이를 계산해서 유저가 어떤 일정이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배너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 정보를 알 수 있는 비행기삭과 버스삭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비행기삭 페이지에서는요, 실시간 항공 운항 정보 API를 가져와서 공항과 날짜와 인원수 그리고 좌석 정보 등의 기타 옵션을 설정하셔서 비행기 운항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운항 정보를 가져오고 있고요. 아래 나오는 목록에서 가는 편, 오는 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위에 선택 창에 선택한 항공 정보가 뜹니다. 선택하신 후에 나오는 항공권 예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항공을 예매하실 수 있도록 마이 리얼 트립 페이지로 이동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스삭 페이지를 보실 건데요. 비행기삭 페이지와 유사한데 국토교통부의 버스 운행 정보 API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출발할 곳, 도착할 곳 선택하시고 날짜 선택하시고 인원 등을 선택하셔서 실제 버스 운행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무한 스크롤로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에 선택 창에서 X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여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맛집 정보와 숙박 정보를 보실 건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맛집 정보 리스트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 API를 가져와서 실제 장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선택하셔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상세 정보와 마커가 찍힌 지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리스트는 무한 스크롤로 내리실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이트의 가장 핵심 기능인 여행 일정 생성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통해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할 기간 선택하시고 오시면 그 기간의 날짜 수대로 데이가 생성되고요. 데이별로 원하는 숙박과 장소를 선택하셔서 일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하신 지역이 지도에 마커로 표시됐다가요. 장소를 선택하는 순간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선택하신 순서대로 번호 마커와 숙박 마커가 찍힌 지도를 새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별로 다른 일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실제 관광지, 음식점, 그리고 숙박 정보를 관광공사 API에서 가져와서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왼쪽에 선택하신 장소를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상세 정보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순서를 편집하실 수 있고요. 체크해서 일정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는데 메모 추가를 통해서 장소 사이사이에 메모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를 클릭하시면 데이별로 마커가 찍힌 지도를 보실 수 있고요. 저장하기를 눌러서 생성한 일정을 저장하시면 마이 페이지의 일정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면서 방금 생성한 일정과 이전에 생성했던 일정들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생성한 일정의 편집을 누르시면 그 일정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동일하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일정 목록을 보셨던 마이 페이지의 다른 섹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 생성을 누르시면 저희 사이트의 또 하나의 핵심 기능인 여행 이야기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여행 일정을 기반으로 일정을 기반으로 날짜, 장소별 후기를 각각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전체에 대한 별점, 텍스트, 사진뿐만 아니라 각 날짜에 대한 후기, 그리고 해당 날짜에 방문한 장소 하나하나에 대한 후기를 다 따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과 별점도 함께 첨부 가능하고요. 모달을 띄워서 작성하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데이별 버튼을 클릭해서 그 안에 장소별로 후기를 작성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방금 생성한 여행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유저들의 여행 이야기도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순서와 숙박이 따로 표시된 마커가 있는 지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서로의 일정과 후기를 보고 유저들이 자신의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능인 만큼 유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방금과 같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댓글은 최대 300자까지 남길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의 나의 리뷰 섹션인데요. 나의 리뷰 섹션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리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 대한 리뷰는 아까처럼 작성 내용이 방대했던 여행 이야기와 다르게 한 장소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인데요. 여기서 장소 보러 가기를 통해 API로 가져온 실제 관광지 상세 정보를 조회하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유저들이 장소 리뷰를 작성한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접기 등의 버튼으로 화면 구성을 깔끔하게 하였고요. 위에 썸네일만 나와 있는 사진들도 클릭 시에 확대 모달로 원본 이미지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버튼을 통해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인기 순으로 정렬하시거나 최신 순으로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세 페이지에서 새 리뷰를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별점, 컨텍스트,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세 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저희 마지막 기능을 보실 건데요. 메인 페이지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저희 로고에도 있는 나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채팅창이 열리면서 챗봇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 기본 메뉴를 선택하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화면들로 각각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챗봇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영상 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용 기술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론트 개발 시 수업 시간에 배운 리액트와 이크마 시스를 활용하였으며 그에 추가로 스테이터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리더스 툴킷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툴로는 VS 코드, 인텔리제이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 개발 시 수업 시간에 배운 스프링 노트, 그리드, JPA, MySQL을 사용했으며 추가로 JWT DB 에버를 사용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JWT는 토큰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공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 데이터로 항공관광정보 API, 국토교통부 고속운항정보 API, 그리고 항공운항정보 API를 사용했으며 그 외에도 소셜 로그인을 하는 로그인 API 3가지와 구글 맵 API,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 챗봇 AI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협업 툴로는 지라, 피그마, ERD 클라우드, 그리고 소스트리, 네이버 메일, 깃허브를 통해서 협업 툴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저가 있고 그 인터넷 속에서 이제 서버 구성을 활용을 해놨는데 지금 웹서버로는 2개의 서버를 둬서 CI/CD 구조로 지금 서버를 구축해 나왔습니다. 젠키스 서버에서는 그 해당 소스에 대한 배포를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도커와 허브를 통해 풀을 받은 다음에 해당 자료 파일을 이용해서 보트파에서 실제 운영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DB 서버를 클라우드로 구축하여 해당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사용자가 올리는 파일 이미지랑 그런 첨부 파일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를 만들어서 따로 파일 서버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클로버 챗봇을 사용해서 이런 전체적인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리트나인은 이제 협업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요. 우선 프론트 엔드를 전반적으로 맡으신 간지인님과 그리고 백엔드를 위주 맡은 정순무님,
그리고 백엔드와 AI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셨던 이희경님,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개발하셨던 이지현님,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주로 맡으셨던 한사성님, 나머지 프론트랑 백엔드에 상관없이 기술 지원을 해줬던 김현진님, 그리고 모든 기술을 활용했던 선의원님이 계십니다. 저희 이제 회고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주라는 짧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에 임했습니다. 짧게는 1일, 길게는 5일이라는 교육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을 하였지만 10명이 아닌 8명이 마지막까지 함께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감으로써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모두 감사드리면서 팀장이 장미라 지금까지 팀장이 장미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실가시 프로젝트의 미테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AI 하스 3기 비트 마케팅 발표자 권성훈입니다. 발표에 앞서 화면에 보이는 URI 혹은 QR코드 촬영하시면 저희가 현재 배포 중인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웹을 전용으로 개발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로그인 하시면 많이 깨질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떨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분석 및 설계, 세 번째 시연 영상, 네 번째 기술 상세 및 스펙, 다섯 번째 후기입니다.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저희 팀 이름은 비트마켓입니다. 개발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은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분석, 설계, 구현, 마지막 배포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많이 익숙한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팀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해드리면 앞에 오셔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강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게 된 강성욱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 권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팅 기능 개발을 담당한 권용준입니다. 다음 팀원 홍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진행을 담당한 송성근입니다. 네, 다음 팀원 변성훈입니다. 네, 팀원 원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매 부품 상세 페이지 및 매뉴얼 작성을 담당하게 된 엄태훈이라고 합니다.
다음 팀원 이정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드민 페이지 및 회원 정보 수정을 맡은 이정규입니다. 네, 다음 팀원 한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팅을 담당한 한태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 김소라님은 현재 코로나 격리 중이셔서 아쉽게도 발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소비. 두 번째, 경제적인 이점. 세 번째, 개인 간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분석과 설계입니다. 이 부분 발표는 강성욱 님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과 설계 발표를 진행한 강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여 저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기술, 어떠한 아키텍처,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할지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서버 아키텍처, DB 스키마 설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 설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의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팀은 그리고 사용할 기술에 대한 생소한 인원들을 위하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몽고DB 생성 가이드, 도커 설치 가이드 등을 작성하여 팀원들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QR코드는 저희가 작성한 문서들이 링크되어 있는 QR코드입니다. 다음요. 네, 분석 작업이 끝난 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서버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저희 팀은 제이슨을 포맷으로 응답 및 요청하는 REST 아키텍처를 선택하였습니다. REST 아키텍처는 플랫폼과 언어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자원 중심의 설계로 확장성이 용이하며 자원은 고유한 URL을 가지고 있어 식별이 가능합니다. RESTful API는 캐싱, 동시성, 확장성 등의 특징을 활용하여 성능과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이요. 네, 이때 클라이언트는 가볍고 확장성이 뛰어난 리액트를 선택하였으며 서버는 라우팅, 미들웨어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가능한 Node.js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실제 서버 아키텍처의 동작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드 서버에서 JSON 포맷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리액트 클라이언트는 이를 패치하여 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이요. 네, 이후 저희 팀은 프로젝트 파일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리액트가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파일, 그리고 노드가 동작하는 서버 파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복잡도를 낮추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복잡도를 더 낮추기 위해 세부적인 기능별로 폴더를 구분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는 컴포넌트, 페이지, 서비스별로 구분하였으며 서버는 컨피그, 컨트롤러, 미들웨어, DB 모델, 서비스 폴더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DB 스키마 설계입니다. DB 컬렉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을 저장하는 프로덕트 컬렉션, 그리고 채팅의 정보를 저장하는 챔룸,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는 유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시 몽고DB의 논SQL의 장점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관계형 DB의 경우 좋아요를 구현하려면 1대 다 테이블에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저희는 프로덕트 컬렉션에 라이스 칼럼 타입을 배열인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하여 심플하고 컴팩트한 DB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네,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DB 설계가 끝난 뒤 저희는 이를 배포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는데요.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유저 트래픽이 한 번에 모이거나 빠지는 이런 트래픽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쿠버네티스의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파드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이 유용할 거라 판단하여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1개의 마스터 노드와 3개의 워커 노드, 1개의 관리 서버로 설계하였습니다. 워커 노드에서 설계된 파드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즉 S3, 클라우드 DB4 몽고DB, 각종 API 서버와의 별개의 VPC로 이루어져 있으며 클라우드 DB의 경우 프라이빗 VPC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높였지만 개발자는 VPN을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실질적인 일꾼들인 워커 노드에 대한 설계입니다. 워커 노드들은 노드 서버 이미지와 리액트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와 컨테이너 형태인 파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드들은 SVC를 통해 로드 밸런스로 연결되며 로드 밸런스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적용할 순서대로 트래픽을 각각의 파드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파드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들이 협업하면서 사용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몽고DB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여 모든 팀원들이 같은 DB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동시성을 제공합니다. 여러 팀원들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충돌이나 데이터 일관성 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정하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각종 아이콘, 로고, 각종 이모티콘들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인 도커 허브를 사용하여 서버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풀 및 푸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후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의 UI, UX 개선을 위해 메인 스타일을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시연 영상입니다. 시연 영상은 원본에 비해서 1.5배속을 해놔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음성은 클러바 보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마켓의 시연 영상을 가이드할 클러바 보시입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 관리 및 로그인, 두 번째 상품 관리, 세 번째 프로필 관리, 네 번째 채팅, 마지막으로 관리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스마켓의 회원 관리입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입니다. 로컬 로그인, SNS 로그인이 있습니다. SNS 로그인은 처음 로그인 시 동의 항목을 동의받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 관리입니다.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목록을 보시면 무한 스크롤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등록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상품 수정하기입니다.
종료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사용 보관하기입니다. 다음으로 화면 완료 삭제입니다. 다음으로 도해 스킨과 변신 버튼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필 관리입니다. 먼저 프로필 수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용자 프로필입니다. 네 번째로 채팅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알림 기능, 약속 잡기, 장소 공유, 이모티콘 보내기가 있습니다. 네, 위에 보시는 알림 가능 기능. 네, 여기서 약속 거절 시 다시 새로 약속 잡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포함한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그 외 추가로 분석 인식 기능입니다. 시계 자전거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기술 상세 및 스펙입니다. 첫 번째로 채팅 기술 상세 발표자는 권용준입니다. 이거 쓰는 거야? 실시간 채팅 기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어의 플랫폼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물건을 보다 쉽게 사거나 팔 수 있겠죠. 저는 프로젝트 초반 각자 개발할 기능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기능이 제일 필요하면서도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시간 채팅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팀원인 한태희님과 함께 실시간 채팅 기능 개발 담당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한태희님이 구현한 실시간 채팅 기능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 기능은 Node.js 기반의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OD에 모르는 몽고스를 선택했고요.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 양방향 및 이벤트 기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브러리 Socket.io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체이닝 연산자를 사용해서 undefined 값이나 null 값이 있더라도 에러 페이지가 뜨지 않고 페이지를 띄워주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채팅 페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팅 페이지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메뉴 버튼을 주목해 주세요. 해당 메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웹개발 도구 사이트인 코드펜을 참고해서 메뉴 버튼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장소 공유, 약속 잡기, 이모티콘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 공유 기능입니다. 장소 공유 기능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 API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장소 공유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맵 API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HTML 코드를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 코드로 변경하면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 리액트 카카오맵 SDK라는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었고 보다 손쉽게 리액트 환경에서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늘색 지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 방식으로 지도가 뜨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가져오는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해당 지도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마커가 표시되면서 해당 마커를 클릭함과 동시에 위도 경도값을 주소값으로 변경해서 해당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주소 밑에 있는 현재 위치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커로 찍은 위치가 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 모으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맵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속 잡기 기능입니다. 약속 잡기 기능은 MUI 데이터 피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달력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은 장소 공유하기와 같이 모달창 방식으로 약속 잡기 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창에서 약속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 채팅 페이지에서는 내가 지정한 약속 날짜가 뜨면서 약속 수락 거절 버튼이 뜨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거절하면 약속을 거절했다고 다시 약속을 잡아달라는 메시지가 채팅창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을 수락했다면 채팅창의 헤더 부분 밑에 있는 텍스트가 거래 중에서 예약 중으로 변경되고 장소 공유하기 버튼 옆에 거래 완료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래가 완료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될 시 컨펜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축하 이펙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거래 완료 버튼 옆에 후기 보내기 버튼이 생기면 후기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될 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여 구매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메뉴 버튼의 기능은 이모티콘 보내기 버튼입니다.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모지 피커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될 시 채팅 입력창 밑에 이모티콘 선택창이 생기면서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채팅창 쪽입니다. 채팅창에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추가해서 구현했고요. 그날 하루 처음 채팅창에 입장을 하게 되면 현재 날짜가 뜰 수 있게 모멘트 타임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타임스탬프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또한 채팅 알림 기능을 구현하여 내가 채팅을 보내면 상대방은 페이지 상단의 프로필 이미지 쪽과 상대방 채팅방 목록 쪽에 내가 채팅을 보낸 횟수만큼 실시간으로 알림이 뜨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창 헤더 부분입니다. 채팅창 헤더 부분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채팅방 나가기, 신고하기, 드롭다운 버튼이 뜨게 됩니다. 우선 채팅방 나가기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채팅방 나가기를 클릭하면 채팅방이 나가지고 채팅방 목록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 채팅창에는 내가 채팅방을 나갔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메시지 목록에는 아이디 및 상품 이미지가 알 수 없으므로 표시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도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채팅방 컬렉션이 제거가 되고 상대방 페이지에서도 채팅방 및 채팅방 목록은 사라지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신고하기 기능입니다. 신고하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으로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텍스트 입력창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도치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시간 채팅 기능 구현 개발을 맡은 권영준
네, 한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 기술 상세 발표입니다. 발표자는 변성우입니다. 상품 파트에서는 상품 파트에서 주요 기술 스택은 베이스 64, 오브젝트 스토리지, STT가 있고 보여드릴 페이지 순서는 첫 번째 메인 페이지, 두 번째 상품 목록을 수정, 세 번째 STT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리액트의 인피니티 스크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무한 스크롤 페이징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처음 로딩 시 1페이지에 8개의 상품만 동적 처리가 되고 스크롤을 하면 이후 페이지가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상품 업로드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JPG, PNG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면 파일들이 베이스 64를 훔쳐 이와 같은 문자열 형태로 인코딩 됩니다. 해당 문자열은 JSON 형태로 서버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서버단에서 S3 기술을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게 됩니다. 해당 이미지 업로드 기능은 상품 업로드 수정뿐만 아니라 프로필 사진 수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임시 폴더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보안과 최적화 면에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T 기능입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자체의 뜻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문자열로 변환시켜줍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보이스 AI 야스를 이용해서 이를 구현했고 해당 기능은 키보드 타이핑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관리 기능입니다. 발표자는 이정규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관리 기능입니다. 발표자 이정규입니다. 사용자 관리 기능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탈퇴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일반 회원가입과 카카오, 구글 API를 이용한 소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노드 메일러를 통해 인증 메일이 발송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DB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이메일로 일반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이메일 주소로 다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일반 로그인과 소셜 로그인이 가능하고 소셜 로그인은 각각의 로그인 API를 이용하여 어세스 토큰을 발급받은 후 디코딩된 토큰의 개인정보를 DB에서 찾아 이미 존재하면 로그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JWT를 이용해 서버 내에서 사용할 토큰을 발급받고 이 토큰은 콘텍스트와 쿠키, 로컬, 스토리지에서 사용되어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쿠키와 로컬 스토리지가 삭제되고 회원 탈퇴를 하면 이에 대해 DB에 있는 개인 정보까지 삭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기능 구형 스틱입니다. 발표자는 엄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필 기능을 담당하게 된 발표자 엄태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 송성근 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필 화면인데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먼저 프로필 수정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제 판매자하고 이제 로그인 정보가 같으면 이제 프로필 수정 또는 탈퇴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 한시 방향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 등록 기능에 의해서 판매 물품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매너 온도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CSS 구현을 통해서 매너 온도의 수치마다 이제 색상하고 매너 온도의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했고, 5시 방향에서는 이제 판매 상품 정렬을 통해서 판매 중인 상품을 이제 정렬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개수가 초과했다 그러면은 무한 스크롤로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7시에서는 이제 판매 메뉴 표시 기능을 통해서 현재 프로필, 그러니까 판매자 로그인한 정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물품, 보관함, 관심 목록, 판매 목록, 판매 완료, 거래 후기 이렇게 5개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만약에 이제 다른 판매자이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 페이지 화면인데 이때는 이제 그 프로필 수정, 회원 탈퇴 버튼이 아닌 매너 칭찬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매너 칭찬하기 버튼을 누르시 총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쉬워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이렇게 3가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에 따라서 각각이 이제 여기에 옆에 있는 매너 온도의 수치가 딱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때는 이제 상품 검색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시 보시면 이제 거래 후기 기능이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다른 판매자이다 보니까 판매 물품, 판매 완료, 거래 후기 이렇게 3가지 기능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본인 상품 정보 페이지인데요. 그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보관함, 판매 완료, 게시글 수정하기, 게시글 삭제하기 이렇게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상품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미지 출력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리액트 부트스트랩의 그 API를 네, 여튼 API라고 하죠. 네, 여튼 그렇게 기능을 구현했고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복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전, 이후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제 몇 초마다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기 상품 표시를 기능을 통해서 무한축으로 구현을 했고 이제 구매하기 기능이랑 신고하기 버튼은 그 앞에 보시다시피 시연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끝이네요. 네, 이상으로 네, 프로필 기능을 담당하게 된 발표자 엄태윤이랑 송성근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어드민 페이지 기능입니다. 발표자는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순서로 어드민 페이지 발표를 맡은 조원 이정규라고 합니다. 어드민 페이지는 Node.js 기반의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을 하였고 몽고DB 플러그인인 몽고스 플러그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유저를 관리할 수 있는 유저 관리 메뉴와 사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관리 메뉴 그리고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제품 수와 거래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메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유저 관리 메뉴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저 관리 메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팅 페이지에서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어드민 계정의 이포트 필드 배열에 신고를 받은 유저의 아이디와 유저의 네임, 신고 내용이 저장되게 됩니다. 또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이 계정 안에 있는 리포트 계열의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다음은 제품 관리 메뉴입니다. 제품 관리도 보시는 사진과 같이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제품은 디클레어 필드 값이 true로 변하게 되고 제품 삭제하기 누르면 디클레어 필드 값이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어드민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어드민 대시보드 화면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제품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니고 라이브러리, 니고 파이브 라이브러리와 니고 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왼쪽 원형 모형은 니고 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제품 수에 맞게 비율에 맞춰 면적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니고 바 라이브러리는 카테고리별로 거래 중인 상품은 주황색, 거래 완료된 상품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였고 또 이제 이것도 제품 수에 따라 비율에 맞춰 면적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드민 페이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스펙입니다.
기술 스택은 보이시는 4가지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플로이, 그 외 이렇게 4분류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대표적으로 리액트를 많이 사용했고 그 외 나머지 8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노드랑 몽고DB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사용했습니다. 대포 부분은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사용했고 나머지 이렇게 2개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 화면에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협업 및 개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후기입니다. 먼저 깃허브 인사이트입니다. 저희 조원 8명 전부 참여해서 3주 동안 372번이라는 커밋을 했고 화면과 같이 네임을 중심으로 팀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코드를 공유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상 비틀마켓 팀의 발표를 마치며 간단한 소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변성우고 제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심박수를 확인해보니까 160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떨리는 자리라 어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는데요. 네, 기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우리 팀장님 성욱 씨와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욱 씨의 뛰어난 설득력과 리더십으로 저와의 의견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성욱 씨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연희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원 엄태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폐수술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백을 잘 메꿔주셔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팀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뒤에 계시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마켓의 조원 이정규라고 합니다. 처음 자바 기초도 어려웠는데 우연히 강사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멋진 웹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에 Node.js라는 걸 처음 써봤는데 그래도 팀장인 성욱 씨가 많이 가르쳐 주셔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동안 함께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기간이 짧았지만 보람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들 프로젝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기 이거 좀 닫아줘. 이거 닫아보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트컬리 팀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네, 일단 처음은 목차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제 소개, 그 다음에 사용 기술, 클라우드,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마켓컬리를 바탕으로 비트컬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켓컬리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좋은 웹사이트 쇼핑몰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팀은 AI와 클라우드를 연결해 사용자가 구매한 내역을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I, UX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 기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툴과 라이브러리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백엔드에서 보시면 JPA 대신 마이바티스를 사용한 이유는 SQL을 직접 작성함으로 더욱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인 매핑으로 데이터 접근 속도를 높여주는 구조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툴과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버 인프라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도커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실행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환경과 일관성과 이식성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젠킨스를 활용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개발과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술은 텐서플로우입니다. 저희 팀은 AI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스킬 중에 저희가 리액트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동기 방식 처리로 인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컴포넌트를 통한 UI의 재사용, 그 다음에 빠른 업데이트와 렌더링 속도가 장점이라는 점을 뽑아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리덕스를 사용한 이유는 상태 관리, 로그인, 데이터 확인, 상태 종속성 제거와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덕스는 강력한 상태 관리 도구로서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유하는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덕스를 활용하여 로그인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암호화된 SEQ를 사용하여 보관된 로그인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총 9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유저 정보와 프로덕트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관련된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은 서로 참조하는 외래키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삽입, 조회, 수정, 삭제 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CI/CD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CI/CD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GitHub에 푸시하게 되면 CI/CD 도구로서 젠킨스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젠킨스는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클론하고 빌드 및 테스트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도커 이미지로 변환하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는 운영 서버에 배포되면서 이전 버전과 비교를 통해 상황을 식별하고 필요한 리소스만 업데이트하여 서버에 적용하게 됩니다. CI/CD 구조의 도입으로 개발자들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GitHub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때 코드 버전과 관리와 협업을 통해 용이하기 위해 Git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젠킨스가 GitHub의 변경사항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코드를 가져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며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원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추출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마다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3개의 워커 노드가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워커 노드는 분산 처리를 담당하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된 결과는 마스터 노드로 전송되어 최종 결과를 빠르게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AI 클러스터링 구조를 통해 코드 관리와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며 작업을 분산시켜 빠른 처리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추천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추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 번 출현하는 요소를 비슷한 의미로 보는 분산 표현의 분포 가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각 데이터의 차원을 바꿔 매핑시키는 임베딩 레이어와 1대1로 매핑시킨 값들을 내적하는 닷 레이어 두 가지를 조합하여 모델을 구성하여 유저 테이블과 프로덕트 테이블 두 개의 데이터를 상관관계하는 명시하는 뷰라는 인터럭션 테이블을 이용하여 딥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플라스크는 저희 스프링 톰캣과 같이 파이썬에서 쓰는 가벼운 웹서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특정 주기마다 쌓인 로그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텐서플로 마스터가 해당 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된 데이터로 연산시키는 원리이고 플라스크는 그 연산된 결과값을 저희 엑시오스 포스트 방식처럼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웹서버입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 기능 설명드릴 건데 주요 기능의 내용으로는 장바구니, 회원가입과 로그인, 주소 API, 결제 시스템, 추천 시스템, 리뷰 시스템, 고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트컬리 메인 페이지입니다. 각각 배너에 맞는 상품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메인 배너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회원가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입력 필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아래 보이는 조건을 만족했을 시 가입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비밀번호의 경우 333이라는 숫자 3개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체크 표시가 바뀌지 않고요. 다시 조건에 맞게 기입하면 체크 표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역시 중복 확인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되지 않은 이메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이 완료되었고요. 로그인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알려주고요.
비밀번호는 해당 아이디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이메일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고요. 메일로 온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맞는 번호인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요. 회원가입과 동일한 조건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해당 유저의 SEQ 값을 받아와서 앞서 설명한 AI 추천 시스템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텐서플로우 클러스터 서버에서 실제로 유저 ID 값에 대한 제품 목록 SEQ 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상품 페이지를 살펴보면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스크롤이 화면 끝에 닿을 때마다 새 상품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판매량 순, 혜택 순, 낮은 가격 순으로 상품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카테고리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제품만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일, 육실, 헤어바디, 주방용품, 면류, 간식류, 건강식품, 기타류 이렇게 선택한 거에 따라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검색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상품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산물 카테고리를 선택 후에 명란젓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상품을 장바구니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클릭 시에 상품 디테일 정보를 확인하고 또 구매자들의 후기도 볼 수 있고요. 장바구니에 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담긴 상품의 경우에는 담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담고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장바구니에 제품 확인할 수 있고 수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구매 가격이 4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송비 3,000원이 추가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배송지 등록 시 자동으로 주소가 불러와지는데 또 주소 검색을 통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제창이 뜨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됐고요. 주문한 상품을 주문 내역 페이지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문한 상품 목록이 뜨고요. 현재는 배송 중인 상태인데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송 완료로 뜨게 해놓았습니다. 새 배송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역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필드를 모두 입력했을 때 배송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형식 입력 시에 등록 가능하도록 유효성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송지를 등록하고 배송지를 선택하면 기본 배송지로 선택이 되고요. 기본 배송지로 선택된 배송지는 삭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된 배송지를 기본 배송지를 선택하면 위의 배송지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네, 다음으로 상품 후기 페이지입니다. 후기 버튼을 누르면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작성한 후기 탭에서 확인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해보고 다시 한번 후기를 확인해보면 수정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여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네, 새 비밀번호 역시 회원가입과 동일한 조건의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요. 이메일로 중복 확인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네, 현재 입력된 이메일은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고 뜨고요. Gmail로 바꿔봤을 때 사용 가능한 이메일이라고 뜹니다. 추가로 성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주문 내역 페이지에 가보면 배송 완료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공지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통해서 또 질문을 좀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1대1 문의를 직접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컬리 함께 제작한 팀원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장 박건율, 그리고 부팀장 김동빈, 팀원 김지혜, 신수경, 이소훈, 최도담,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나다 프로젝트의 노영선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접속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노란색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적이요. 맞습니다. 부적입니다. 왜 부적처럼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저는 감정 분석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속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부적같이 만들어봤는데 그런 의도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픈그래프 이미지로 등록하여 이렇게 지인들에게 제 사이트를 뿌려보았는데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발표는 시연 영상 사이트를 만든 계기, 사이트의 목적, 간략한 플로와 센티멘트 소개, 사이트 제작에 사용한 기술, 지인들의 사용 후기, 느낀 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목록과 각 포스팅 글 속 감정 수치를 제공합니다. 여기 스크롤이 내려가면 탑 버튼이 생겨서 최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고 스크롤이 바닥에 닿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10개씩 추가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총 1000개의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고 이렇게 탑 버튼을 누르면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아이템 클릭 시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검색창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이 현재 페이지에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네글 감정 분석하기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자유롭게 글을 입력해서 글 속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장 한 줄을 입력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장 전체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와 각 문장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방금 같은 결과는 전체 문장이 한 줄이기 때문에 각 문장도 한 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2개의 문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문장에 대한 분석 결과와 문장 한 줄씩 감정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긴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침표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 여러 줄을 입력하면은 각 문장으로 분리됩니다. 이번에는 반응형 웹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반응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모바일 화면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고 계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의 후기나 식당 후기 등을 찾아볼 때 항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는데요. 이렇게 차이슨을 예시로 네이버에 차이슨을 입력하고 블로그 목록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블로그 포스팅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각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파악되어야 편할까 생각하던 중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캠프 초반에 진행됐던 인공지능 수업 때 잠깐 스쳐 지나갔던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떠올랐고 그중 텍스트 감정 분석을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블로그 포스팅 텍스트와 결합하여 가나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나다라는 이름은 글 속의 감정을 분석하려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글 가나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사이트의 목적은 블로그 글 분석을 통해 사용자는 전문을 읽기 전 내용의 부정, 긍정, 중립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글을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 기능인 감정 분석은 네이버 클로바 센티멘트를 통해 수행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클로바 센티멘트는 감정 분석이 필요한 문서를 RESTful API 방식으로 전달하면 문장 단위로 나누어 감정 분석을 수행합니다. 감정 분석 모델은 네이버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그동안 축적한 언어 처리 기술을 집약시킨 결과물입니다. 문자로 작성된 문서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을 직접 구현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약 2만 개의 학습용 블로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1000여 개의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려던 순간 저는 이건 모델도 못 만들어 보고 전처리만 하다가 끝나겠다 싶어서 이런 은혜로운 네이버의 API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이트 제작에 사용된 기술 목록입니다. 프론트는 리액트와 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했고 백은 스프링 부트와 크롤링의 제이스 라이브러리, CI/CD의 NCP, 우분투 서버, 젠킨스, 도커, 깃허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제 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프론트엔드 속에서 1000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한 번에 로드한다면 엄청난 오랜 지연 시간이 발생해서 사용자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저해시킬 것이라 생각해서 10개씩 여러 번 로드하게 하여 지연 시간을 줄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 한 사용자 경험 개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각 URL에 맞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아 URL에서 새로 고침을 수행했을 시에 에러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 에러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루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index.html 파일을 리턴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을 크롤링할 때 어떤 언어와 라이브러리를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통 크롤링할 때 파이썬을 많이 썼는데
그중 셀레니엄이라는 크롤링 라이브러리는 동적 웹 크롤링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다른 하나의 웹 서버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 웹 서버인 스프링부트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또 속도도 빠른 자바 JSON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빠른 JSON 라이브러리를 쓰더라도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 번에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스레드를 이용하여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하고 약 6배 빠르게 속도를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개선시켰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약 2.6초 정도 걸리던 것이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2.6초에서 0.4초까지 약 6배 정도 속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의 이 사이트의 CI/CD 구조입니다. 우선 젠킨스 서버 1개, 그 다음에 웹 서버 2개, 로드 밸런서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젠킨스 서버는 도커 이미지를 이용하여 구축했고, 첫 번째로 개발자가 GitHub에 프로젝트를 푸시하면 젠킨스 웹툰으로 빌드 트리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젠킨스 그래들 빌드를 진행하고 그 결과인 자료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여 도커허브로 푸시합니다. 그럼 또다시 젠킨스 서버에서 웹서버로 SSH 접속을 하여 도커허브에 있는 프로젝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 2개의 웹서버로 트래픽이 분산됩니다. 로드 밸런서에는 DNS와 HTT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내의 기능 구조입니다. 먼저 검색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프링부트 서버로 검색어가 전달되고 스프링부트 서버에서 네이버 블로그 목록을 가져오는 API를 호출하여 JSON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그 JSON 데이터 속에 URL 정보만 추출하여 블로그 본문 텍스트를 크롤링한 후에 클로바 센티멘트 API 입력 조건과 그 정확도 향상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데이터로 센티멘트 API를 호출하여 감정 분석 결과를 받고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4번 결과 데이터와 합쳐서 다시 리액트로 반환하여 페이지에 출력하게 됩니다. 네이글 분석하기 구조입니다. 검색 구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일단 크롤링과 전처리 부분이었고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대로 감정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반환하여 페이지에 출력하고 대신에 이 클로바 입력 조건에 맞는 텍스트 데이터는 프론트엔드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제어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지인들에게 제 사이트를 배포하며 받은 후기들인데요. 먼저 글 속 감정에 대해서 수치로 나오니까 좋다, 재밌다라는 후기들이 있었고 내 감정을 들켰다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반응이 있어서 넣어봤는데요. 이 친구가 네이글 감정 분석하기에 친구들아 야구장 기대되지 않니? 라는 문장을 넣고 분석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길래 요즘 야구가 엉망이라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냐, 우리 팀 맨날 진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발표의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어떤 언어나 라이브러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언어와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희 끝까지 고생한 3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 3기 오연의 강사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